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이제 이지 복합 맵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지금 이번 주에 하고 할 예정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 과정에서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베이직 단계를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스탠다드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어쨌든 이 컴패러지라는 도구에서는 어휘력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요. 이 아이가 과연 얼마나 이제 어휘를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어떤 학습된 경험이 있고 어떤 각각의 교과목에 대한 어휘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언어치료사들이 그동안 내가 언어 쪽 담당했으니까 되게 이제 우쭐대긴 하지만 막상 워크숍에서 이렇게 컴패러지라는 도구를 제가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켜보면 그렇게 언어치료사들이 언어 능력이 좋은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상식적인 내용도 너무 치료라는 영역에 국한돼 있다 보면 사실 예전에 알고 있고 기억했고 장기 기억에 있는 것마저도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성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 성인들의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정말 꾸준한 독서량과 여러가지 풍부한 사고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손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취미생활이 없다면 분명히 성인들의 지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즉 그 말은 성인들 중에도 치료사들 중에도 지능이 정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아이가 또 어휘력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휘력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이들 사용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어휘들이 결국은 이제 교과서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런 교과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빈도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예문을 만들고 그 예문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 예문에 빈칸 넣기나 그 다음에 그의 적절한 말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보는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되고 어휘력도 충분히 단계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재로서는 좋죠. 하루에 한 장씩이든 두 장씩이든. 근데 정상 지능이지만 어휘력이 되게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눈치가 빨라서 이제 그냥 대충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개박살 나는 거예요. 야, 얘가 수학이나 이런 영어 가르치는데 전혀 수학 개념도 이해를 못 하고요. 영어도 전혀 뜻을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알려주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알려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제시해주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 그럼 내 안에 있는 어휘 창구에 있는 거는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능이 더 낮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빈 깡통이라는 거죠. 빈 깡통. 어쨌든 이 해마에 기억이 되고 또 장기 기억으로 가서 보관돼 있다가 필요할 때 인출을 하려면 자극 기억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필요할 때 써먹어야 돼요. 나 이거 뭐였지 하고 그렇게 끄집어내서 가려면 그냥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꺼내려고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저도 최근에 뭔가 차에 부품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선반을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서 쌓다 보니까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이게 놔뒀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자꾸 단서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 단서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표시를 했고 어떤 걸
어떤 박스에 보관했고 어떤 주머니에 넣어놨는지를 나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내가 그래 거기에다가 빨간색 박스에 넣어놨지, 아니면 뭔가 표시를 내가 해놨지, 박스에다 이름을 써놨지, 결국은 뭔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느낌과 기억이 결국은 그 단어를, 내가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좀 뇌를 써서 단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학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대부분의 언어치료나 인지치료나 학습치료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휘력을 시키는 방법은 단순 무식 암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폐아동들이 왔을 때 가방에서 뭘 꺼내서 저 앞에서 막 읽어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치료에서 치료센터장이 쓰는 카드인 거예요. 그거를 얘가 꺼내서 미친듯이 다 읽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뭐하는 것이야 이게. 얘 데리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그렇게 막 여러가지 물건들, 장소, 사람 죽어라고 했는데 정작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물건 이름 물어보면 몰라. 그 카드에 있는 그 그림이어야 되는 거야. 저는 정말 그래서 자폐아동 치료하는, 언어 치료 하신다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뭐 AB에서도 가끔 쓴다고 하는데 단어 카드 갖고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마라. 아니 정작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카드도 안 만들어서 쓰지도 않고요.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왜 애 데리고는 그렇게 단어 카드 갖고 뺑뺑이 돌리는지, 저는 정말 자신도 하지 않는 것을, 자신도 지긋지긋해서 그렇게 쪽지에 적어가고 단어 공부하고 애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정말 무식하고 무모하고 몰상식한 짓거리를 반복시켜서 어디 가서든 단어 카드를 펼쳐대고 막 하고 있어. 600m 엄마가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미치겠어요. 괴로워서. 나이 10살이 되건 12살이 되건 단어 카드 들고 미친듯이 돌리고 앉아있는데 그 단어 수준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맨날 그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폐아동 봤을 때는 너무나 끔찍하다라고 보는 거고, 정말 이런 경계선 지능이나 특히 50대 이하이들, 진짜 제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은 다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고요. 집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쓰지 않는 아이들이 막 교과목에 있는 뭐 국어 교과서에 있는 뭐 협동이란 단어가 뭔지 이해하고, 뭐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습득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더 인지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했던 방식에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 하나의 어떤 주제를 배우는 데 있어서 결국은 단어 몇 개를 툭툭 던져서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 엄마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얘가 좀 단어는 알잖아요. 근데 문장으로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는 그 아이가 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단어를 며칠 쓰다가 안 쓰면 결국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왜냐, 단어로 얘기했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합을 해서 이 얘기 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맞춰주니까 얘는 그래요 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돌아서면 방금 전에 선생님 했던 얘기 뭐야 그러면 몰라. 참.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어휘력 교재를 사서요, 제가 다 봐본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이렇게 아이가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접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휘력을 갖추고 그에 몇 가지 필요한 필수 문장들을 좀 기억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연습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지 복합 맵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주제는 저는 사회와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필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만들고 있고요. 또 그거는 어쩌면 많은 언어치료사들의 인지학습 치료사에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사회과학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소셜 사이언스잖아요.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과학으로 통합시켜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점을 봤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용어나 단어를 습득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이 친구들이 살아가고 헤쳐가고 또 위험 상황에 돌발했을 때 대처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 국어책만 달달달 외우고 철수가 무슨 생각했어, 영희가 왜 이랬어, 저는 이거는 지능이 낮은 애들에게는 정서적인 영역까지 이해시키고 사실관계까지 파악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아이가 항상 누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와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진짜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의 언어치료사들, 특히 인지학습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뭐 아이의 어휘력, 문해력, 연산 막 이런 쪽에 막 하면서 대단한 걸 해준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분들 실력으로는 어림없다고 보고요. 저는 문해력, 글 읽고 이해한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런 식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뺑뺑이 돌릴 수도 없고요. 거의 지금 경계선 지능 아이들한테 그런 200m 문해력 앞에 교재를 사고 가지고 다발 구간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시키자고 해도 내일 되면 잊어버리는 현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시중에 출판사들이 생각하는 문제풀이 형식으로 접근하면은 거의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 시켜서 초등학교 6학년 다 끝내도 효과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더 아이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문장들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휘력 교재보다는 사회가 관련돼 있는 배경 지식을 쌓아서 실생활에서, 자연에서, 아니면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이럴 때 썼구나 라고 아이가 계속 경험치를 높여가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에 시도하지만 과학 관련 영역에서의 아이의 배경 지식을 쌓고 어휘력을 습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 정말 엄마들이 과학을 슬슬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경계선 지능인데 정말 자신 눈앞에서 보이는 간단한 어떤 그런 과학 현상의 인과관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친구들 데리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러는 연산을 가르친다, 뭐 이런 거는 어린 반푼에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 복합 앱이라는 어떤 학습 단계를 만들어서 좀 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사회 살아가는데 내가 깊이 있게는 몰라도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현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오직 교재 한 권을 만들었지만 제가 무려 이걸 가지고 시트 작업만 거의 400장이 넘어요. 500장 가까이 지금 될 것 같은데 500장 정도의 시트지라면 거의 문장이 거의 4,000개가 넘어가거든요. 4,000개의 문장을 아이가 접하면서 정말 아이가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대성공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 계속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교재들과 계속 이게 통합이 돼요. 1단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가 2단계가 서로 접목이 되는, 그 다음에 또 3단계하고 계속 접목이 되는, 그래서 제 목적은 긴 문장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치고 나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어디 뭐 진짜 향후 어떤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에서 아이를 뽑고 싶은데 얘가 글도 못 읽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제 프로그램을 마스터한 아이들은 긴 문장을 보고도 이건 이렇게 하구나,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만약에 얘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면 그 아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대로 좀 더 어휘력과 표현력이 올라가주면 저는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물론 이 아이들이 1년 전에 이렇게 저한테 왔을 때는 정말 흐리멍텅한 애들이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네 하고 아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대부분의 치료센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간은 동시대를 살아가면 흘러가. 근데 저는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조금만 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알고 넘어가면서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미래를 좀 대비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지 복합 앱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8명을 모집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7명까지 모집이 돼서 7명까지 1차적으로 갈 거고, 저는 항상 세미나를 준비를 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고 다듬어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오셔서 배울 때에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보면 이미 성인이 된 30살이 넘은 성인들이 치료사들이, 엄마들이 너무 재밌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저한테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른들도 재밌어 한다라는 것은 장난감을 보더라도요, 아이만 좋아하는 장난감은요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마저 만져보고 싶고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면요, 그거는 무조건 더 팔려요. 왜냐, 엄마들이나 아빠들도 나름의 어렸을 때 동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동심에 맞춰서 또 충족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리만족 같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드는 것들은요, 지금은 어린아이들한테 쓰고 있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이렇게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시장을 또 예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초기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정말 저렴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패키지로 왔을 때는 저는 정말로 아쉬운 사람들이 와서 600m 앞에 사정할 시속 정도로 상당히 50km 고가의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배워서 써보면서 빨리 자기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전국에 많은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님들, 지금 열심히 내 아이가 단어카드 몇 개를 외웠어요. 선생님하고 오늘 40개를 외웠어요. 정말 그거 쓰잘데없는 짓거리니 그런 방법으로 요즘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안하지만 지능까지 낮다면 정말 그거는 대안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하고 또 VTS 365라는 프로그램도 계속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비싸니까 많이 망설이겠지만 정말 1년 동안 돈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치료보다는 훨씬 나을 거니까 배우러 오시고요. 정말 해보면 이렇게 안정적이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치료가 안정적이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요즘은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 약 400m 앞 치료사들 시속 수준이 20km 코로나 과속 때부터 신호 위반 엄청나게 단속 떨어졌습니다. 구간입니다. 정말 저는 이 사람한테는 치료 맡기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본인들이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만든 FI 프로그램에 필요한 연관성 있는 많은 이런 교재와 도구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든 것들은 꼭 10살 전부터 배워서 시작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휘에 관련된 그런 것에 궁금해 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언어 치료사들도 과학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지학습 치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을 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상식적인 걸 너무 모르고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발 좀 공부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왜 하게 됐고 어떤 취지로 만들게 됐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